혹시 마하라는 단위를 들어보셨나요? 정확히는 마하수라고 표현하는 이 단위는 소리 속력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속력 단위의 하나입니다. 태면 마하2는 음속의 2배 빠르기를 뜻하는데요. 이처럼 소리보다 빠른 속력의 영역을 흔히 초음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방위 산업계에서는 초음속을 넘어선 속력, 이른바 극초음속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소리를 뛰어넘는 빠르기 초음속과 이를 다시 넘어선 극초음속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소리의 속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소리는 얼마나 빠른가요? 소리의 빠르기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하지만 엄연히 소리에도 속력이 있는데요. 소리는 파동을 띠고 있어 매질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 파동을 우리 몸의 감각기관인 귀가 파악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번개가 번쩍 인 다음에 한참 있다. 천둥이 치는 이유도 빛과 소리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력이 훨씬 빠르기에 우리 눈에 번개가 먼저 보이고 이를 뒤따라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는 일반적으로 340m/s의 속력을 갖췄습니다. 번개가 번쩍 인 후 천둥이 몇 초 만에 치는지 확인하면 그 숫자에 340을 곱해 천둥 번개가 치는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340이라는 숫자가 바로 소리의 속력인 340m/s에서 화약이 발명되면서 인류는 소리보다 빠른 물체를 구현하게 됐습니다. 바로 총알이인데요. 400m/s에 이르는 총알은 소리보다 총소리를 듣는 순간 총알은 이미 목표에 닿았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총알을 피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초음속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일은 1940년대가 돼서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음속을 뛰어넘는 일은 무척 어려웠는데요. 공기 저항 때문에 충격파가 발생해 기체가 심하게 진동하는 등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소리의 장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소리의 장벽을 넘어선 최초의 항공기는 미국에서 제작한 실험기 X 제트 엔진이 아닌 로켓 엔진을 탑재한 비행기로 이때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초음속 기체가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암 속에서 생긴 음파 충격 때문에 수증기가 응축해서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초음속 비행기 근처에선 굉음이 들린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근처에서 굉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소닉붐인데요.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며 충격파가 생깁니다. 항공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은 물 위를 달리는 배의 뱃머리에서 V자형의 파도가 일어나 듯 항공기 주변에는 충격파라는 파도가 생깁니다. 이 충격파가 지면에 부딪히면 쾅 하는 굉음이 들리는데 이것을 소닉붐. 앞서 천둥의 울음 쾅쾅 하는 소리도 자연적인 소닉붐 현상이라고 할 수. 번개가 공기 중에 방전되며 공기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게 쾅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죠. 1969년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한 콩코드 비행기는 여객기 중 최초로 초음속 비행을 지원하는 비행기였습니다. 다만 음속을 넘어서기 위한 설계와 에너지 효율이 떨어졌는데요. 뉴욕, 런던을 3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었지만 항공권 가격이 800만 원에 이르게 되며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이후 이륙 중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며 2003년을 끝으로 콩코드 여객기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초음속 체계가 자리 잡게 되면서 항공기에서는 음속을 기준으로 속도를 분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5 이상, 다시 말해 음속의 5배 이상 빠르기를 갖춘 무기를 뜻합니다. 그 속력은 약 6120 kmh 이상에 이르는데요. 현재 중국, 러시아가 개발해 전력화 중이며 미국도 최근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체계에는 발사 후 활강하며 비행하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순항 비행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로켓 엔진을 써서 상승 단계가 끝나면 물수제비 모양과 비슷한 스키핑 비행을 하며 활공하는 글라이딩 비행을 하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일반적인 항공기처럼 순항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된 뒤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적으로 바꾸고 속력이 빨라 탐지가 어렵고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수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파괴력이 무척 크다는 문제도. 그래서 미래 전쟁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러시아는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춘 극초음속 비행체인 아방가르드 공중 발사 형탄도 미사일인 긴자를 배치했습니다. 중국도 극초음속 비행체를 창작한 둥-뻥 17탄도 미사일을,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발빠르게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 공군에 2021년까지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ARW이나 2022년 배치를 목표로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HCSW가 대표적입니다. 극초음속 무기 막을 순 없을까?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는 극초음속 무기. 그렇다면 극초음속 무기를 막을 순 없을까요? 창이 강해지면 이를 막기 위한 방패도 강해지는 법.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계에서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막기 위해 클라이드 브레이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 미사일을 더 신속히 탐지하고 요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센서층과 요격 무기를 설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계획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제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뛰어난 미사일 방어체계 인사대로 막을 수 없는 무기라고 강조하는데요. 반대로 사뒤의 추적 레이더 성능을 강화하고 연사력과 요격 능력을 끌어올려 극초음속 무기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하면 정말 치열한 창과 방패의 전쟁이 아닐까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글을 통해 소개한 레이저 무기레일건 무기 또한 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두고 속도가 새로운 스텔스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다양한 미래 기술을 연구할 것으로, 초음속 무기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요즘 강대국들 간의 극초음속 무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라 함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를,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운반 로켓에 서둘리 발사되어 자체에 장착된 램제트 엔진이나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목표물을 향해 고속 비행하는 것이며, 극초음속 활공차란 운반 로켓에 서분리된 이후 목표물을 향해 초고속으로 활공하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이런 비행체들은 적어도 에서도 초고속으로 날며 방향을 바꾸면서 복잡한 궤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추적과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을 확보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일본, 인도, 프랑스, 독일 등 도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차리고, 러시아의 경우
1980년대부터 개념 연구를 하다가 2019년 12월에 아방가드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본격화. 러시아는 미국이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한 것을 기화로 이를 무력화하는 공격무기들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었고, 실제로 2018년 3월 1일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신무기들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정거리가 무한대인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역시 사정거리가 무한대인 핵추진 수중어뢰 사거리 2000km의 음속 5배의 속도를 가진 캔잘 순항미사일 사거리 18,000km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탄, 극초음속 중거리 아방가드 미사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흰잘 미사일은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방가드는 극초음속 활공차를 탑재한 최대 속도음속 27회, 사거리 6,000km인 미사일인데 당연히 대륙간 탄도탄에도 적용될 수.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어떠한 방어체계도 2메가톤의 핵탄두를 싣고 급격한 변칙 기동을 하는 아방가드를 유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을 반복하다가 2018년 8월에 그심콩-2라고 명명된 극초음속 활공체의 시험 발사에 이 활공체는 미사일 본체에서 분리되어 음속 6배의 속도로 아래 위와 좌우로 방향을 바꾸면서 성증권을 활공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건국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는 극초음속 활 공체를 장착한 DF-17 미사일을 선보였는데, 이는 중국이 이미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도 2019년부터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속 5배의 속도로 적 항공모함의 갑판을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미사일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일중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전 배치되면 중국의 항모들에게 상당한 견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재래식 신속 글로벌 타격 계획을 추진하다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자극을 받아 극초음속 활 공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이 사용할 첨단 신속 타격 무기, 해군에 배치될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공군의 공중 신속 대응 무기와 극초음속 공중 전술 활공체 등이 2028년까지 개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별도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거리 10대 레이더 공중 발사 레이저